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2018년에요. 미국은 애플과 아마존 중 어느 기업이 상장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에 도달할까를 놓고 흥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2년 정도 지나서 2020년 8월에는요. 그 경주에서 이긴 애플이요. 2조 달러를 돌파해버렸어요. 그리고 팬데믹 버프를 받은 아마존이 2023년에는요. 3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말이 1조 달러죠. 1조 달러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사기업의 가치가요. 120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의 2021년도 예산은요. 555조 원입니다. 그런데 2023년 아마존의 시총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한 6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기술도 시장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조 달러를 돌파한 지 불과 2, 3년 만에 2조 달러가 돼버리고요. 다시 2, 3년 만에 3조 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대한 가속은 왜 일어나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스콧 갤러웨이 교수가 제시한 책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요.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교수이지만 단순히 이론가만은 아닙니다. 실제 자신의 회사를 몇 개씩 만들어서 성공을 하고요. 현실 경제에 대한 팟캐스트를 운영해서 몇백만의 청취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자 소개에 보면요.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영 사상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책을 보면 왜 그런지 알게 돼요. 이분의 책, 거대한 가속입니다. 독점 규제법이라는 게 존재는 하지만요. 사실 이런 법들 자체가 산업화 시대에 나온 법이라요. 오늘날의 IT가 주도하는 비즈니스 트렌드에서는 거의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미디어법 역시 마찬가지죠. 신문이나 공중파 방송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소식을 전하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몇 개의 기업이 실제적 독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대표적으로 빅4,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예를 들어서 자세히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아마존 같은 경우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다른 기업들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해버리죠. 이것을 멋진 말로 포장한 것이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미래를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한 기업이 미래를 만들려면요. 막대한 돈을 들이는 거예요. 아마존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진입장벽을 높여버리는 전략으로요. 거의 독점적인 시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요.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핵심 역량만 남겨놓은 채 부수적인 것들을 아웃소싱하라는 충고를 해왔습니다. 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위해서죠. 하지만 아마존은요. 반대로 행동했어요. 자신들의 사이트를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외주를 주는 게 아니라 직접 구축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다른 기업에 팔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AWS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고객이에요. 아마존은 창고나 유통 등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통해 경쟁 우위를 빠르게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활용해 순식간에 시장을 잡아버리는 전략으로 독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빅4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시장을 교란하는 회사들도 나와서 그 중에 어떤 것은 살아남고요. 어떤 것은 실패로 끝나지만 마지막 모습은 비슷합니다. All or Nothing이죠. 살아남은 기업은 독점적 기업으로 모든 것을 가지지만요. 그렇지 못한 기업은 그대로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역시 중산층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더더욱 잘 살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는 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자가 뉴욕대 경영대학원의 교수인 만큼 고등교육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비슷한 예측을 합니다. 하버드나 예일 브랜드를 단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학위 과정이 생기게 되면요. 이미 브랜드가 탄탄한 고등교육기관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들은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크리스텐슨 교수는요. 2013년에 이미 앞으로 10에서 15년 안에 대학의 25%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가요.
2015년에는 그 비율을 높였어요. 50%로 말이죠. 그러니까 반 이상의 대학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죠. 중요한 것은요, 2018년이면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의 예측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요, 입학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대학들의 소식이 매년 초에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인원들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버드 대학과 경쟁까지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의 대학 교육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초가속의 시대는요, 부와 기술을 가진 기업은 더욱더 살찌게 만들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더더욱 생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에 기업이라는 말 대신에 개인이나 대학 등을 넣어도 이 경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갤러웨이 교수는요, 그래서 현재 큰 기업들이 법규를 요리조리 피해가지고요, 사실상의 독점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독점적 기업을 해체해야 다른 기업들에도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왜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이 싫어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여러 기업의 예를 들며 개별 기업들을 많이 까기도 해요. 직접적으로 까죠.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 기업 주식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간에 나오는 개별 기업들의 구체적인 분석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가속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어쨌든 미국 기업들 간의 밸런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점점 기업 활동에 국가라는 제약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마당에 결국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들어와서요, 한국 시장을 쓸어가도 한국 기업과 형평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갤러웨이 교수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은 힘들겠지만 혹시 받아들여지더라도요, 그것은 미국 기업 간의 밸런스를 맞추는 문제지 한국 기업과 굳이 매출을 나누는 식의 행동은 미국은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기술 가속과 자본의 가속이라는 면에서 한국 기업은 사실 미국 기업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국적의 의미가 갈수록 희미해지는 현대사회의 소비자들에게 품질이나 만족도가 딸리는데도 우리 것을 써야 해! 라는 의무감을 지우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기업 차원에서도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비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스콧 갤러웨이 교수의 거대한 가속이었습니다. 문득 시한 책방에도요, 좋아요와 구독이 많이 눌려져서 구독자 증가에 거대하진 않더라도요, 소소한 가속이라도 붙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소한 가속을 위해서 살짝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